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 변압기의 마지막 시간, 자, 병렬 운전하고 특수 변압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자, 병렬 운전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자, 병렬 운전은 저희가 직류기에서도 얘기를 했고 동기 발전기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병렬 운전 언제 하는 거야? 부하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병렬 운전을 하죠. 자, 보시자고요. 이게 이제 한전선로예요. 한전선로인데 한전선로에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변압기를 자 이렇게 설치를 해가지고 부하에다가 공급을 했어요. 공급을 했는데 부하의 용량이 갑자기 커지더라 이거야. 이 변압기 한 대 용량 가지고는 부하에 대응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자, 변압기를 이렇게 한 대를 더 설치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병렬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요. 이게 A 변압기, 이게 B 변압기. 그렇죠? 근데 병렬을, 자, 변압기를 한 대 병렬 운전시켰다 해가지고, 자, 병렬 운전이 되냐? 그게 아니죠. 조건이 만족이 되더라 이거야, 조건이. 그죠? 자, 직류 발전기 때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까? 직류 발전기는 병렬 운전 조건이 어떻게 했습니까? 직류기다 보니까 극성이 있었죠. 극성이 일치해야 되고, 전격 전압이 일치해야 되고, 외부 특성이 소화 특성으로서 일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자,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교류 발전기. 자, 교류 발전기는 어떻어요? 자, 기전력의 크기가 같아야 되고, 위상이 같아야 되고, 주파수가 같아야 되고, 파형이 일치해야 되더라. 그런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그죠? 지금 기억하시면 돼요. 기억이 안 나셨다면. 자, 변압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변압기도 병렬 운전을 하는데 그 조건이 일치해야 되더라 이거야. 해서 자, 조건을 한번 볼게요. 조건은. 그 조건 첫 번째가 뭡니까? 변압기도 극성이 일치해야 되더라 이거야. 극성. 극성이 일치해야 되더라. 그 극성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감극성이지, 감극성. 자, 변압기에는 감극성이 있고 가극성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표준은 어떤 극성을 쓴다고 했어요? 감극성을 표준으로 한다고 그랬죠. 자,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면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야 되더라. 만약에 극성이 일치하지 않아. 감극성인데 가극성이에요. 이게 마이너스고 플러스가 된대. 그러면 이제 뭐가 올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를 향해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어떻게 이제 순환 전류가 흘러요. 순환 전류. 그래서 이 순환 전류에 의해서 자,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 극성이 일치해야 된대요. 어떤 극성? 아, 감극성.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게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자, 변압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변압기라고 하는 것은 전압을 변성시키는데, 자, 변성시켜주는 기기를 변압기라 하는데 뭐에 의해서? 권수비에 의해서. 그래서 두 번째 권수비가 자, 어떻게 해야 된다? 권수비 일치해야 되더라. 그래서 어떻게 이제 2차에 전격 전압도 일치해야 되더라. 전격 전압이 일치해야 되더라. 만약에 권수비하고 자, 전격 전압이 같지 않았을 때 2차 측에 전격 전압이 같지 않으면 이것 또한 순환 전류가 흘러가지고 자, 권선을 소선시킨다든지 과열시키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변압기에 자, 퍼센트 임피던스 자, 강화가 자, 일치해야 되더라. 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럼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는 뭐냐? 자, 이 변압기에는 자체적인 손실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 저항 성분이 있고 리액턴스 성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A 변압기에 자, 저항과 리액턴스의 성분이 3 플러스 J4라고 볼게요. 자, B 변압기에 임피던스 성분이 4 플러스 J3이라고 봤습니다. 이 크기는 어떻습니까? 크기는 5야. 이 크기도 5가 되겠죠. 근데 자, 위상차가 문제가 생기더라 이거야. 위상차는 아크 탄젠트 3분의 4가 되는 거고, 자, 여기 세타는 아크 탄젠트 4분의 3이 되겠죠. 위상이 차가 생기더라. 위상차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 또한 순환 전류가 흐르겠죠. 그래서 뭐가 일치해야 돼? 자,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가 일치해야 되더라. 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네 번째 이제 뭐가 있어요? 자, 변압기의 상회전 및 위상 변이가 같아야 되더라. 자, 상회전 및 위상 변이가 자, 어때야 되더라? 같아야 되더라.
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변압기의 병렬 운전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조건식을 꼭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병렬 운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층 더 내가 산업기사를 공부하고 기사를 준비할 때는 자, 부하를 얼마만큼 분담해서 줄 것이냐. 자, 이런 부분도 중요합니다. 중요하는데 기능사에서는 우리가 자, 이런 조건만 좀 보고 가시자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에서는 자, 뭐 나중에 문제가 나오게 된다면 자, 다음 중 조건이 일치하지 않은 것은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꼭 이런 조건도 여러분들이 꼭 자,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삼상 변압기의 병렬 운전이 있습니다. 자, 삼상 자, 변압기의 자, 병렬 운전이에요. 병렬 운전은 어떤 조합으로 할 것이냐? 자, 우리가 삼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삼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 조건이 있었습니다. 삼상도 크기 같고 주파수 같고 상회전이 RST상으로 돌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위상이 몇 도씩 차이가 나야 돼? 120도씩 차이가 나야 돼. 그걸 우리 뭐라고 했습니까? 삼상평형이라고 했어요. 또는 대칭 삼상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만족이 될 경우 우리가 뭐 했습니까? 결선이라고 하는 걸 했어요. 결선. 어떤 결선? Y 결선, 델타 결선. 자, 마찬가지죠. 자, 삼상 변압기예요. 병렬 운전을 해야 되는데 결선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결선을. 그래서 자, 병렬 운전 가능 조건이 뭐냐? 자, 이런 거지. 여기도 Y 결선인데 이것도 델타, Y면 가능하더라 이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병렬 운전 가능 조건이 있고 불가능한 조건이 있죠. 그래서 가능 조건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1차가 Y면 2차는 Y면 되고, 1차가 델타면 2차도 델타면 됐고요. 1차가 Y면 2차가 델타면 됐고, 자, 1차가 Y면 2차가 델타면 자, 2차가 Y면 됐고요. 그 다음에 또 자, Y델타면 됐고요. 델타 Y면 됐고, 많겠죠, 수도 없이. 그죠? 자, 보니까 어떤 조합? 4개, 2개. 자, 2개. 어떤 조합? 짝수 조합일 경우에는 어떻더라? 가능하더라. 짝수 조합은. 그런데 자, 불가능한 조건이 있었죠. 불가능한. 자, 불가한데 자, 불가할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게 홀수 조합일 때 어떤 거냐? 자, 델타인데 델타 Y가 돼요. Y인데 Y 델타가 된대. 몇 도 이상 차가 나요? 30도 이상 차가 나겠지. 제가 더 이상은 적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가능한 조건일 때는 어떤 조합일 때? 짝수 조합일 때. 불가능한 조합일 때는 홀수 조합이 될 때.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핵심 예제 15번을 풀면서 마무리를 지어볼게요. 삼상 변압기의 병렬 운전 시 병렬 운전이 불가능한 결선 조합은 자, 불가능했기 때문에 어떤 조합? 홀수 조합. 홀수 조합 찾아봐. 자, 1번은 델타 YY 짝수죠. 다음 2번 델타 Y. 이게 홀수네. 우선은 2번이 답인 것 같아. 3번 델타 Y 짝수죠. 델타. 맞죠? 다음 몇 번이 돼야 돼? 2번이 돼야 되겠죠. 다시 자, 병렬 운전의 자, 조건, 그 다음에 삼상 변압기의 병렬 운전의 가능 조건과 불가능 조건. 가능 조건은 짝수 조합, 불가능 조건은 홀수 조합. 그것만 기억하자.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자, 특수 변압기에 대해서 좀 볼게요. 특수 변압기. 자, 특수 변압기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9번째 특수 변압기. 자, 9번째 특수 변압기입니다. 특수 변압기. 자, 특수 변압기인데 자, 이 특수 변압기는 보시게 되면 자,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삼상 변압기가 있고요. 단권 변압기가 있어요. 자, 삼상 변압기는 자, 변압기 한 대로 삼상을 자, 변압할 수 있는 걸 우리는 삼상 변압기라고 해요. 거기서 이제 뭐가 있냐면 내철형 변압기라고 하는 게 있고 외철형 변압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아, 이런 게 있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길 가다가 그 우리 횡단보도 옆에 네모난 회색 박스가 하나 있어요. 철제 박스가. 거기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캡코, 한전이라고 써 있어요. 한전. 그게 대표적인 주상 변압기, 삼상 변압기예요.
그래서 삼상 변압기는 뭐 내철형과 외철형으로 나와 있는데 외철형으로 나눠져 있는데 자 독립된 자로가 있냐 또는 독립된 자로가 없냐에 따라서 구별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한 대의 변압기로 삼상을 변압시킬 수 있는 걸 우리 뭐라고 하더라? 삼상 변압기라고 하더라.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단권 변압기를 한번 볼게요. 단권 변압기. 자, 두 번째 단권 변압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특수 변압기 중에 그럼 단권 변압기는 뭐냐? 전압을 승합도 시킬 수 있고요. 강압도 시킬 수 있는 걸 우리는 단권 변압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권 변압기는 자 전압을 승합이 되고요. 전압이 자 강압도 되더라. 이걸 단권 변압기라고 해요. 그럼 단권 변압기는 우리가 결선을 어떻게 하냐? 자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그려지는 게 자 어떤 변압기? 단상 변압기예요. 단상 변압기. 자 V1, V2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단권 변압기는 우리가 자 제가 승합용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승합용으로 결선을 해보게 되면 자 이렇게 그래요. 이렇게 자 이게 승합용 자 단권 변압기 결선도입니다. 그럼 이걸 다시 한번 제가 그려볼게요. 다시 한번 그려보게 되면 이 부분이 어떻게 바뀌냐? 자 권선이 자 이렇게 바뀝니다. 자 이렇게 바뀌어요. 자 이게 단권 변압기예요. 단권 변압기. 그럼 단권 변압기에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의 이제 수식을 자 봐야 되는데 우리 교재에도 이제 자기 용량과 부하 용량에 관련된 식이 하나가 나와 있고 자 단권 변압기 삼상 결선에 대한 자기 용량과 부하 용량에 관련된 식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자 단권 변압기를 보게 되면 여기 자 이 전압이 V1입니다. 이 전압이 V2라고 보시자고요. 그러면 이 V1과는 같겠지만 V2와 이 V2는 값이 틀리겠죠. 자 보시면 돼. 이게 E1이고 E2였어요. 기전력 값이. 그럼 여기 뭐가 돼? E1이 되는 거고 여기가 E2가 됐다라고 볼게요. 그러면 자 조건 한번 보겠습니다. 자 V1과 E1은 같아요. E1은. 그 다음에 자 여기에 권수비를 N1, N2 권수를 N1, N2로 했을 때 권수비를 자 이렇게 볼게요. N2에 대한 N1 값으로 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자 V2라고 하는 것은 E1 플러스 자 E2 값이에요. E2 값. 그 다음에 자 E2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N1에 대한 N2의 자 E1으로 볼 수 있겠죠. 왜요? 자 권수비를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E2에 대한 자 E1은 N2에 대한 N1 값이야. 그러면 E2라고 하는 것은 N1에 대한 N2의 E1 값으로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이제 보시자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부하가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의 V2 값을 구해보자는 얘기야. 그럼 V2는 자 E1 플러스 E2인데 제가 이렇게 볼게요. E1은 V1과 같고 플러스 E2는 자 N1에 대한 N2의 자 E1과 같대요. 그러면 이거 이렇게 볼 수 있겠지. V1 플러스 N1에 대한 N2는 권수비 A분의 1로 볼 수 있고 E1은 V1으로 구할 수 있겠죠. 고루. 자 V2에 대한 전압은 1 플러스 A분의 1의 V1과 같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겠다. 이해되시죠? 이게 자 부하가 걸려있지 않은 상태에서의 V2 값을 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결과적인 값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부하를 한번 걸어볼게요. 부하를 여기다가 이렇게 걸어보겠습니다. 이건 부하예요. 부하. 그러면 전류가 흐르겠지. 여기에는 I1의 전류가, 여기에는 I2의 전류가. 그러면 자 지금부터 이제 보시자고요. 자 이 V2의 전압과 I2의 전류가 만나면 여기서 이제 뭐가 만들어집니까? 용량이 만들어지더라 이거야. 자 이걸 뭐라고 해? 부하 용량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 이렇게 볼게. 자 부하 용량은 자 V2와 I2의 곱으로서 우리가 표시할 수 있더라.
그 다음에 자 여기 E2의 전압과 I2의 전압이 만나면 용량이 만들어지겠죠. 이걸 뭐라고 해? 변압기 용량이라고 해. 변압기 용량. 또는 이걸 자기 용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자기 용량. 자 변압기 용량은 어떻게 구합니까? E2에다가 I2를 곱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제가 이렇게 볼게요. 자 이 식을 한번 봐볼게요. 이 식. 자, 이 식에서 제가 이렇게 좀 봐보겠습니다. 이 식에서 자, 제가 식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식을. 그러면 자, 어떻게 볼 거냐면 이 식에서 자, V2는 E1 플러스 E2입니다. 그죠? 자, 근데 이렇게 본 거야. E2는 자, V2 마이너스 E1이 되고요. 다시 V2 마이너스 V1이 될 거예요. V1이.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해되시죠?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에다가 제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E2에다가 I2를 한번 곱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뭐가 돼야 돼? E2에다가 자, 여기다가도 제가 I2를 곱해 볼게요. I2를.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건 뭐가 돼? 자, E2 대 I2는 자기 용량이 되겠지. 자기 용량. 그럼 자기 용량은 자, V2-V1이 돼요. 그죠? 근데 제가 여기다가 어떻게 V2에 대한 V2를 곱해볼게요. 어차피 약분되면 1이니까. 그러면 이 부분 어떻게 됩니까? 자, V2에 대한 V2-V1이 되고요. 자, 여기는 뭐가 남아? 자, V2, I2가 되겠지. V2, I2가 뭐가 돼? 부하 용량이 되더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부분은 다시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넘어가니까 자, 부하 용량 대 자, 자기 용량은 자, V2에 대한 V2-V1으로 구할 수 있더라. 자,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도 자, 여기 나와 있지. 부하 용량 대 자기 용량은 V2의 분의 V2-V1으로 구하더라. 자,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요 부분은. 그래서 부하가 있었을 때 부하 용량과 자기 용량에 대한 비, 그 다음에 부하가 없었을 때 2차 전압을 구하는 방법. 그래서 우리 교재에 자, 뭐가 있습니까? 3상을 연결했을 때 Y 계산했을 때 자, 부하 용량 대 자기 용량의 비는 얼마 돼? 1-V 하이의 V 로가 되겠죠. 그게 뭐야? V2에 대한 V2-V1과 같겠지.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델타 계산이 되게 되면 결과적인 식만 봅시다. 루트 3에 V2, V1에 자, 뭐가 됩니까? V2의 자승 마이너스 V1의 자승. 우리 교재에서는 V2를 V 하이라고 했고 자, V1을 V 로우라고 했어.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자, V 계산 될 때는 루트 3분의 2에 V2에 대한 V2-V1 값이 되겠지. 이해되시죠? 결과적인 값만 기억을 하시자고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자, 16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6번 문제를. 자, 16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16번 문제. 자, 16번 문제를 보게 되면 200V의 배전선 전압을 220으로 승합하여 자, 30kVA의 부하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단권 변압기의 자기 용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자기 용량은 자, 여기 자기 용량 어떻게 구했습니까? V2에 V2-V1을 곱하기 부하 용량으로 우리가 곱해줬었죠. 그럼 자, V2는 얼마가 되고 높은 전압은 자, 220이에요. 그럼 여기도 220 마이너스 V1은 얼마입니까? 200이 됐겠네. 자, 용량이 얼마야? 30kVA. 자, 요거 계산해보니까 얼마 나와요? 2.72kVA가 나오더라. 답은 4번이 되겠네. 이해되시죠? 자, 결과적인 식만 기억을 하자. 결과적인 식만. 자, 부하가 없었을 때의 V2의 전압은 1 플러스 A분의 1에 V1으로 구했고, 그 다음에 부하 용량 대 자기 용량의 분은 자, V2분의 V2-V1 또는
V 하이에 대한 V 하이 마이너스 V L 값으로 보시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 변압기에 관련된 모든 부분을 봤는데 여러분들이 자꾸 보셔가지고 변압기 또한 자,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면 돼요. 자, 저라면 저는 이렇게 하겠어요.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충실히 복습을 한 다음에 교재에 없는 내용은 어떻게 해? 포기해야지 어떻게. 그죠? 만약에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됐다라면 근데 저희 교재가 문제가 잘 수록이 되어 있고 내용이 충분하기 때문에 저희 교재의 문제만 충분히 보셔도 여러분들이 좋은 고득점을 얻을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힘드시겠지만 자꾸 반복하셔가지고 제가 자주 하는 말 있죠. 반복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하시게 되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변압기 부분 수고 많으셨습니다.